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김일봉 초음파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11월 8일 저녁 8시부터 김일봉 내과 6층 소정강당에서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신동우 부강연합외과 신동우 원장님의 A 칼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정례 토의와 다음으로 박선우 원장의 이 부신 림프종 정례 토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번에 두 가지 현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의는 우리가 영남권 그 임상초음파학회 영남권 교육센터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 김일봉 초음파교실과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영남권 초음파 교육센터 문제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임상초음파학회 상임이사에서 안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 덕택입니다. 이 안건이 채택이 되면 우리 김일봉 내과 6층 소정강당이 그 임상초음파학회 영남권 교육센터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안건은 김일봉 내과 초음파교실과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부 초음파 교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파트에 그 담당자가 정해졌고, 어제는 또 각 파트의 담당자 보조할 같이 할 또 선생님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는 전체적인 컨셉은 교과서보다는 서술은 간단하게 하고 정례 위주로 하는 좀 더 임상희 선생님들이 잘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의 수준은 완전 초급이 아니고 중급 정도 용으로, 그리고 질환은 아주 드문 질환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은 질환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맷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맷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 만들어 가지고 포맷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선을 보이고 그걸 채택이 되면 바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 책이 편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정례를 모으기 위해서 질환이 결정되는 대로 정례를 모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례를 전부 다 저장해서 이 각 파트의 편집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채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빨리 해서 2017년 1월까지 마치고 2월에 인쇄해서 3월부터 시중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의 정례는 보시기 전에 제가 용초사 안내를 해야 됩니다. 용초사 제17기 4차 워크숍이 오늘 11월 9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에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듀오빌 오피스텔을 개최합니다. 오늘 테마는 경동대회입니다. 제가 가서 오늘 강의와 현장 코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인데 토요일은 췌장, 일요일은 소화관 충수 강의가 현장 코스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8기 워크숍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8명 정원인데 지금 3분이 등록했기 때문에 5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인데 서울역에서 내려셔가 소화동병으로 가서 우측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면
디오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토일은 제가 하고 화목일은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이메일은 ilbongkm@한메일.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처사에 신청하시는 분에게 제가 만든 스캔법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쌤인데 스캔법 동영상 강좌입니다. 복부 전형력과 갑상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처사에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요 강의 자료만 필요하신 분은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DVD를 굽어서 보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USB에 심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30세의 남자분입니다. 이번에 약간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그 전에 2년 전에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의 진단됐고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해서 몸이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방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적 검사를 왔습니다. 물론 초음파 사진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중등도 정도의 지방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화부 종단상에서 아올타 이소파구스 랩트 리버 여기 랩트 헤파티펜 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탈베인이 되고 여기 IVC가 여기로 들어오고 이쪽이 S1, S2, S3입니다. 좌측 간엽이 엔더 부분이죠. 엔더고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리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지만 거의 뭐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레프트 포탈베, 라이트 포탈베, 인트라파티 바일닥트 여기 S1입니다. GB도 보이고 S1, S2, S3, S4입니다. GB도 정상이고 이 레프트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 여기 튜블라 스트럭처가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입니다. 라이트 포탈벤이죠. 정상이고 안테리어 인피리얼 쪽이고 요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쪽 같습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포탈벤, 안테리어 인피리얼 정상 소견입니다. 이 피검자를 랩트 라테랄 때 구비해서 GB를 봤습니다. GB 푼더스 바디 네익인데 GB는 정상입니다. 인터코 스캔입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인트라파틱 바일닥터입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슈페리어.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얼 멘추랄 도살, 안테리어 슈페리어 멘추랄 도살,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키드니고 여기 포스터 인피리얼, 포스터 슈페리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이쪽이 어퍼 로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정상이고요.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 헤드, 넥, 문신에이터,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판크레스 헤드, 넥, 바디, 테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리버 고 이쪽이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 스토막의 엔트럼입니다. 여기 SMV가 되고 넥이고 문신에이트 프로세서 포탈베인 판크레 헤드 프로퍼입니다. IVC가 보입니다.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단축상 다 정상 소견이고 스프린 정상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렉툼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세미나르 베시컬 렉툼. 이분은 지금 뭐 거의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팻 리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운동과 다이어트로서 성공적인 패티 리버를 좋아졌는 그런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DVD 한번 동영상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사 스케이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리 봐주십시오. 자, 안드림비를 보고 난 뒤에 포스리를 봐야 됩니다. 포스리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리얼적으로 이동해요. 포스리얼적으로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비를 따라가 이동해요. 자, 포스리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스리 인피리얼하고 포스리 슈피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배를 불러하게 하면 포스리 인피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프리저. 자, 포탈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리얼 포탈베인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리얼 포탈베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면 포탈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리얼 포탈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리 인피리얼입니다. 포스리 인피리얼 벤츄랄 포스리 인피리얼 도살이 되고 포스리 슈페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리 인피리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리 인피리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해서 프로브를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베인이 포스리 인피리입니다. 포스리 인피리의 벤츄랄 포스리 인피리의 도살입니다. 여기에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리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그램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치십시오. 이쪽이 포스리 인피리이기 때문에 프로브는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포스리 슈페리어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하고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포스리 슈페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혀가 배를 불룩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리 슈페리어는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야 나와서 또 하면은 다시 배를 불룩하게 포스리 슈페리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포스리얼에서 요렇게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USB에 심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내야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핸즈온 코스 개인 교수 DVD로 선생님들이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공병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죠. 공병호 박사. 오늘은 34장 사회는 기회들로 채워져 있다. 부자의 생각은 위기는 기회다. 빈자의 생각 기회는 없다. 단지 위기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당 요걸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입니다. 34장 지번에 읽어드렸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하다. 35장입니다. 부자의 생각, 사회는 스스로 서서히 스스로 진화한다.
빈자의 생각, 사회는 혁명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리죠. 누군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언젠가 파주 방문길에 인상적인 구호를 목격했다. 기업과 언론계를 두루 거친 신임 파주시장이 내건 슬로건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좋게였다. 화면을 조금 조절해. 예, 더 좋게였다. 공공단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주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구호였다. 그는 자신들이 지휘할 목적지로 GNG 파주를 제시하며 시정을 이끌고 있다. GNG는 좋다, 굿가, 위대하다, 그레이트의 합성이다. 좋은 그리고 위대한 파주 건설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손색이었다. 파주 시민의 높은 열망을 담아내는 데도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라면 그것이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혹은 국가든 모두 위대함을 지향해야 된다. 바로 그것에 사람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가든 사람들이 이 같은 욕구를 이용해 권력을 지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를 단기간에 고치려는 혁명가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용감하게도 이 같은 비전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도 한다. 20세기는 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득세했던 시절이었다.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 대혁명은 이런 혁명의 대폭격이었다. 스스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마오쩌둥은 위대한 중국 건설을 위해 집단주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하는 데 성공한다.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은 197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그에 의해 주도된 극자 사회주의 운동이다. 만민의 평등과 봉건 조직의 타파를 위친 문화 대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적 실험까지로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 참담하게 끝나고 말았다. 리저후와 루짜이푸가 함께 선 고별혁명에서 루짜이푸는 문화대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유토피아 가설이 인류사회 전체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정말로 20세기 구원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아주 고집스럽게 유토피아식 전략을 추진했고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달았죠. 일단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반이성, 반인성, 반천성의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이 혁명을 매우 시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젊은 세대의 집체주의적 열정을 일으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뜻밖에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강난의 발작이었고 사악한 인성의 포출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중국 전역이 늑대 천지였다고 할 수 있죠. 비지는 자신의 사문에서 문화대혁명이 우리 모두를 소우리로 몰아넣어 점차 소나 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은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늑대와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악한 인성이 극단으로 발전하게 되면 늑대나 호랑이로 변해 짐승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문화대혁명은 인간의 야수성과 공격성이 얼마나 사회를 손상시킬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그것의 출발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 선한 의지였다.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리고 홍위병을 비롯한 당시의 대중들이 공유한 것은 다름 아닌 사회를 짧은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확신이었다. 결국 국가와 같은 거대한 사회를 이상적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따른 그런 관점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의 잘못을 낳게 된 것이다.
예, 요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집단의 강기,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은 얼마나 파국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회는 혁명은 비참한 결과를 갖고 나죠.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대혁명도 그렇습니다. 점진적인 사회 발전, 영국같이 점진적인 사회 발전이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현재가 비록 불만이 있고 모순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